네. 근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논평 어제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떠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설이었다. 모두가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라는데 예.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혀가지고요. 진짜로 평양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푸닥거리하는 수준으로. 문제는 특히 보수야당, 특히 제1야당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평창올림픽을 철저하게 권력의 헤게모니 내지는 정파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접근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평양올림픽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한 우리의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개막식에 참가는 하겠지만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예. 발언이죠. 표정을 보니까 어디 장례식에 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평양올림픽으로 몰고 가는데 올인했습니다. 예, 예. 남북선수단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 얘기가 나오니까 올림픽에 태극기가 실종됐다라고 했는데 올림픽 경기장 내에 태극기가 너무 넘쳐나서 뻘쭘해졌고 그러게요. 서열 2위에 김용남 온다니까 그 사람은 그저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공연단장인 현송월만도 못하다라고 이제 깎아내렸는데 김 여장이 왔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최측근 실세라는 김정 씨가 온 거죠. 네. 참 대단한 게 제1야당이 이 자유한국당이 한 달 내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끈질겨요. 그러다가 또 뭐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반대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낸 또 튀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IOC는 북한을 올림픽에 참여시키면서 평창올림픽 판을 키우려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막 끌어들이려고만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엉뚱한 서한을 보냈다가 이제 뻘쭘해지고 그러게요. 또 사진 찍으러 또 갔더군요. 그래도. 예. 그다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건 스포츠 정신의 훼손이다라고 젊은 층을 계속 부추기면서 북한한테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단합된 팀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응원이 그쪽으로 또 쏠렸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외국에서 나올 정도로. 예. 그러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라고요? 자기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탄다니까 그것도 못하게 방해한 사람들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당연한 일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회담 이거 이적행위다 또 강변을 했는데 국민의 77%가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걸로 나오고. 또 속된 말로 뻘쭘해지는 순간이었고. 우리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렇게 함부로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덕 좀 보려고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만은 어려웠죠. 결국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에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사랑방 여론이 좀 뜨거워지게. 바라면서. 예, 바라면서. 한 게 아닌가. 흑색 선전을 계속 퍼뜨리려고 했던 목적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일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와 응원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에 여러 악재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예.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선수 참여가 안 한다든지, 예. 소련도 국가 단위로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게 평창 흥행에 상당히 이제 악재였고요. 있었죠. 또 북한의 어떤 뭐 안보 위협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사안이었는데, 예. 이런 문제가 대략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평창 올림픽이 스타트가 돼서 예. 많은 흥행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우려했던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화해와 대화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예.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 컨트롤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그런 계획과 다짐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는 아직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잘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잘하고 있다. 기대와 응원이 더 많은 민심이었다. 네. 근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논평 어제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떠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설이었다. 이렇게 예. 야당은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전인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이 아전 인수를 넘어서서 자기 최면을 거는 수준인 것 같고.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최면 수준이다? 이게 지금 모두가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라는데 예.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혀가지고요. 진짜로 평양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푸닥거리하는 수준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야당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모이는 그쪽에 더 열심히 가서 예. 응원도 하고 또 자기들 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홍보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이 응원하는 물결 속에서 자유한국당 안 보이고요. 예.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악담만 들어놓으시니까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성공하라고 바라고 있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다라고 푸닥거리를 해버리시면 푸닥거리하는 수준이다. 아전인수다. 뒤에 네. 정태욱 대변인 나오시거든요. 정태욱 의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고. 네, 그래 주세요. 이제 설 지나고 올림픽 끝나고 나면 정치권의 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듭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 공식 출범을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다당 체제로 이제 재편이 됐습니다. 이 정치판, 정치 구도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정치권의 이합집 플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이합집산으로 보고 계신다. 바른미래당과 네, 민주평화당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동안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 프레임에 갇혀서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가운데서 줄타기만 하려고 있었던 그 자세에서요. 한 18분 정도가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나오셔서 예. 그분들은 적어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맞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을 계속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벗어나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중도 보수 이렇게 보는데 예.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반대의 프레임, 악다군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푸닥거리 야당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여당으로서 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표니까 박영진 의원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한 몇 곳 정도를 지금 민주당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9 플러스 알파. 그렇죠. 플러스 알파.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는 뭡니까 그럼? 영남에서 그동안 못했던 그거는 꼭 좀 광역자치단체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병이었던 지역감정, 지역구도가 깨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큰 의미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수도권 저희가 지난번에 이루지 못했던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다 저희가 승리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고. 서울, 경기, 인천 다. 또 주도권을 그동안 뺏겼던 호남에서의 이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예. 바람만 얘기하시라니까 무척 많네요. 그럼 9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욕심이니까요. 역시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서 서울시장 가장 관심 높은 곳은 서울시장인데 여기 민주당 수성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자체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건 또 국민 민심이라고 하는 건 절대 장담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서울 시민들 보시기에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내부 경선을 통해서 눈살찌 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서울 장담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하면 수성 쉽지 않을 거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중요하다. 또 야당이 단일화 프레임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 등판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고 보자 프레임에 이제 시작이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해서 야당 후보들 간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색깔이 비슷한 그 정의당에서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그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지금 뭐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서울시장은 우리 거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민심 박용진 의원의 아까 아전인 수식이라고 하셨는데 감안하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제1야당으로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 만나보죠. 그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명절 분위기가 많이 활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보통 명절이 되면은 거리에 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극장 같은데 뭐 색동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활력이 그 원인이 뭐 있겠느냐? 뭐 그 최저임금제라고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 생활이나 이제 경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그 차례 지내면서 우리 제 조카 애들 이래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북한 아까 이 민주당 대변인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내부대표입니다. 그 아주 뭐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 때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를 보인 건 아닌가 그런 것 측면 하나 하고 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성급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까지가 민심이고 제가 생각하기는 정상회담을 어제 갑자기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죠.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이래 말을 쉽게 바꿉니다. 옛날 작년에도 6월 2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이래 화성 14호입니까? 복원하니까 뭐 국제가 공제가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나흘 후인가 7월 4일 날은 신베를린 선언이라가 엄청난 대북 유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말바꾸기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하고 우리가 모르는 데서 아마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북한의 요구 조건이 워낙 강하니까. 강하니까 아마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실제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른 협상을 엄청 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속도 조절과 말 바꾸기는 다른 건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묻지 말아라라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얻는데 국민들이 한테 이야기할 때는 속도 조절이나 이야기 해놔놓고 실제로는 아마 그 정상회담을 서두르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바꾸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공조 체제를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이제 같이 가자라는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표현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이 정부가 여러 가지 겉으로 국민들한테는 뭐 속도 조절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든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조바심을 내가 협상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파악하는 민심은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앞서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 들으셨지만 지금 야당이 국정 운영을 적극 도와야 되는 게 지금 민심이다. 기대와 응원이 더 많다라는 여당이 파악한 민심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동의 못 하십니까? 글쎄 뭐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가 많이 다르겠지만은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과도하게 독주, 독선, 그리고 또 여러 국정에서 무능력한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독주, 독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을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 의원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다가오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그거를 이 정부는
카모플라지라 그럽니까? 이게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개헌 국민투표 개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건 빼버리고 뭐 이상한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이런 지방분권 중요한데 그거는 헌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정상적인 지방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실정 1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추석 민심만 해도 국정농단의 여파 때문에 보수 야권 괴멸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동의하셨잖아요. 정태욱 의원도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것 자체가 벌써 보수가 괴멸됐죠. 그리고 또 보수가 분열됐고 그렇기 때문에 괴멸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여당 체질에서 야당 체질로 포수를 지금 바꿔가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현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실정과 무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힘을 차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와 응원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에 여러 악재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뭐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선수 참여가 안 한다든지 소련도 국가 단위로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게 평창 흥행에 상당히 이제 악재였고요. 있었죠. 또 북한의 어떤 뭐 안보 위협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사안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대략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평창올림픽이 스타트가 돼서 많은 흥행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그 우려했던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화해와 그 대화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 컨트롤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그런 계획과 다짐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는 아직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잘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잘하고 있다. 기대와 응원이 더 많은 민심이었다. 네. 근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논평 어제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떠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설이었다. 이렇게 야당은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전인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이 아전인수를 넘어서서 자기 최면을 거는 수준인 것 같고.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최면 수준이다? 이게 지금 모두가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라는데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혀가지고요. 진짜로 평양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푸닥거리하는 수준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야당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모이는 그쪽에 더 열심히 가서 응원도 하고 또 그 자기들이 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홍보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이 응원하는 물결 속에서도 자유한국당 안 보이고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도 근데 올림픽 경기장 내에 태극기가 너무 넘쳐나서 뻘쭘해졌고 서열 2위에 김영남 온다니까 그 사람은 그저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공연단장인 현송월만도 못하다라고 이제 깎아내렸는데 김여정이 왔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최측근 실세라는 김정 씨가 온 거죠. 참 대단한 게 제1야당이 이 자유한국당이 한 달 내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끈질겨요. 그러다가 또 뭐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반대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낸 또 튀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IOC는 북한을 올림픽에 참여시키면서 평창올림픽 판을 키우려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막 끌어들이려고만 한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서한을 보냈다가 이제 뻘쭘해지고 또 사진 찍으러 또 갔더군요. 그래도. 그다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건 스포츠 정신의 훼손이다라고 젊은 층을 계속 부추기면서 북한한테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단합된 팀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응원이 그쪽으로 또 쏠렸어요. 그래서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외국에서 나올 정도로. 예. 그러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라고요? 자기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탄다니까 그것도 못하게 방해한 사람들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당연한 일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회담 이거 이적행위다 또 강변을 했는데 국민의 77%가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걸로 나오고. 또 속된 말로 예. 뻘쭘해지는 순간이었고. 우리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렇게 함부로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덕 좀 보려고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만은 어려웠죠. 결국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에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사랑방 여론이 좀 뜨거워지게 바라면서 예, 바라면서 한 게 아닌가. 흑색 선전을 계속 퍼뜨리려고 했던 목적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일단 네. 근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논평 어제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떠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설이었다. 모두가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라는데 예.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혀가지고요. 진짜로 평양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푸닥거리하는 수준으로. 문제는 특히 보수야당, 특히 제1야당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평창올림픽을 철저하게 권력의 헤게모니 내지는 정파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접근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평양올림픽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한 우리의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개막식에 참가는 하겠지만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발언이죠. 예. 표정을 보니까 어디 장례식에 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평양올림픽으로 몰고 가는데 올인했습니다. 예, 예. 남북선수단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 얘기가 나오니까 올림픽에 태극기가 실종됐다라고 했